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은 인덱스 매치 함수의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인덱스 매치 그리고 오프셋 함수 이 세 가지를 통합 강의로 제공을 해드렸을 때 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따로 떨어뜨려서 학습을 해보고 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실습 파일 그리고 완성 파일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PPT 강의 교환은 별도의 링크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는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예제 파일 꼭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따라 해보시면서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 먼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함수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인수 구성 외에도 에어리어넘이라고 추가로 인수 구성이 하나 있지만 에어리어넘을 활용하는 인수 구성은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레이, 로우넘, 컬럼넘 이렇게 3가지 인수만 있는 경우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요. 자, 어레이는 우리가 흔히 범위, 배열로 많이 사용하는 인수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범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과 열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할 때 그 범위를 지정할 때 이 어레이 인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로우넘과 컬럼넘이 있는데 이 로우넘과 컬럼넘은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이 가능하고 이 어레이 범위에서 반환받을 행 혹은 반환받을 열, 이 행과 열의 번호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넘과 컬럼넘은 0과 양수만 입력이 가능하고 0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찾으려는 데이터가 단독 행이나 단독 열일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생략이 가능하고 찾으려는 데이터가 배열 형태일 때는 인수는 0을 입력을 한다. 그리고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로우넘과 컬럼넘은 행과 열의 번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표 범위를 어레이 인수에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행을 찾을 때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래서 여기는 로우넘을 6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어레이에서 이 세 번째 C열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3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에다가 이 A1셀부터 E11셀이죠. 그래서 여기에 A1셀부터 E11셀까지 범위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로우넘은 6이었죠. 6을 입력을 해주고 자, 컬럼넘은 3이었습니다. 3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 A1에서 E11셀까지 범위에서 6번째 행 그리고 3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6번째, 3번째 있는 C6셀에 있는 이 84를 반환을 해줘서 입력하면은 6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과 열, 로우 컬럼 이렇게 인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학습하실 때 어떤 게 행이고 어떤 게 열인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로우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양이 있죠.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양을 inner row라고 합니다. 영어로 in a row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 서 있을 때는 row라고 생각을 하고 자, 컬럼은 기둥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둥. 야, 엑셀도 보면은 이렇게 열이 있을 때 이렇게 기둥 모양을 상상을 해주시면은 자, 컬럼은 기둥이다. 기둥 모양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로우는 그냥 줄 서 있는 모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로우 컬럼, 행, 열 헷갈리지 않게 외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 로우 컬럼만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면은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몇 번째 행 이 번호만 지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인덱스 함수를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렇게 상반기 매출 현황이라고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문제 1번 전두리 사원의 4월 매출을 구하는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자, 4월 매출이 140인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두리 사원의 4월 매출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이 전체 범위를 어레이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입력을 해주시고 탭을 누르면은 입력 상태가 되고 자, 어레이 B4셀부터 H9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로우넘입니다. 로우넘 행이라고 했죠. 이너 로우 항상 기억해주세요. 행은 줄이다. 그래서 이 전체 배열에서 전두리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위치를 하고 있고요. 3
자, 콤마 컬럼 열입니다. 기둥 생각해 주시고요. 자, 몇 번째 기둥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기둥이네요. 여기는 이름이 있는 곳이고 1월, 2월, 3월, 4월 해서 다섯 번째 기둥 5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140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표 범위를 어레이 인수로 지정해 줄 때 이 범위랑 이 범위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범위만 지정을 해줘도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입력해 주시고 탭 누르면은 함수 인수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C5셀부터 H9셀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콤마 입력하시고 자, 로우 전두리는 두 번째죠.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줄 입력해 주시고요. 콤마 자, 컬럼 기둥입니다. 자, 4월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죠. 4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똑같이 140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 범위를 선택할 때 이렇게 열머리끌 그리고 행머리끌 범위가 있는 이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머리끌들이 없는 이 안에 데이터만 있는 범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로우는 줄, 컬럼은 기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은 어레이, 로우넘, 컬럼넘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있다 해서 인덱스 함수를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매치 함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기둥, 로우, 컬럼이라고 했죠. 이 로우와 컬럼 숫자를 지정해주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였습니다. 근데 매치는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몇 번째 열 혹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위치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자, 인덱스는 열과 행의 숫자를 지정해주면은 그 데이터를 갖고 오고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몇 번째 열 혹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매치 함수는 lookup value, lookup array 그리고 match type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lookup value 먼저 알아보면은 lookup value는 말 그대로 lookup 찾습니다. value 값입니다. 그래서 찾을 값이고요. 그래서 이 lookup value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ookup array 인수가 있는데요. 자, lookup 찾습니다. 찾는 거죠. array 범위입니다. 그래서 찾을 범위고 당연히 lookup array는 범위 형태로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하나의 행, 하나의 열만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매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렬 방법인데 자, 매치 타입 맞는 거죠. 일치하는 타입, 형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1, -1, 0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이 0이고요 1과 -1은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과 -1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없애주셔도 되고요, 그냥 매치 타입은 지금 상태로서는 무조건 0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치 타입은 생략 가능한 인수인데 이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꼭 여기는 0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lookup value 찾을 값, lookup array 찾을 범위, 매치 타입은 그냥 0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매치 함수를 사용하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행 혹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한번 구하는 수식을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문제 2번은 B4에서 H9 범위에서 배조은사원의 5월 매출은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구하는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조은사원의 5월 매출이니까 자, 배조은사원의 5월 매출 여기 G7셀이 되겠죠. 이 G7셀인데 우선 행방향입니다. 자, 우선 행방향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행방향 몇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냐, 하나, 둘, 셋, 넷. 배조은사원은 이렇게 네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고 우선 여기다가 4를 입력을 해주고 진짜 4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매출이니까 열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6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매치 함수 한번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매치 입력하시고 탭, lookup value 찾을 값이죠. 찾을 값은 행방향으로 우리는 배조운을 찾을 거니까 자, 찾을 값 배조운 선택해주고요. 콤마 자, lookup array 찾을 범위입니다. 범위인데 행방향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의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B4셀부터 B9셀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콤마 매치 타입은 그냥 0이라고 했죠. 0 입력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4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열방향 몇 번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치 탭 자, lookup value입니다. lookup value 5월이니까 5월 클릭을
해주시고요. 콤마, 자 룩어버레이 범위죠. 이렇게 월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0입니다. 그냥 매치 타입 0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면은 6번째에 위치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반환해주는 함수기 때문에,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배좋은 사원의 5월 매출, 배좋은 사원의 5월 매출을 구하려면은 이 174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몇 번째 행을 지정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매치 함수는 위치를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자 배좋은 사원의 위치 4번째죠. 그리고 5월 매출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에다가 이 배좋은 사원의 위치와 5월 매출의 위치를 각각 중첩 함수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생각을 하고 문제 3, 4, 5도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우선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조합할 때는 열방향 혹은 행방향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두 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할 때 어디를 절대 참조로 잡아야 되고 또 어디를 상대 참조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방법 확인해 보면은, 우선 배슬기 사원의 1월 매출을 구하는 인덱스 함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 자 인덱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자, 이 어레이 범위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차피 여기서는 1월 범위니까 1월에 해당하는 C5셀부터 C9셀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로우넘은 이 배슬기 사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죠. 첫 번째니까 1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컬럼넘은 지금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이렇게 범위가 단독 열일 경우에는 0 혹은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보면은, 자 배슬기 사원의 1월 매출인 이렇게 120이 출력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보면은, 자 190, 124, 115, 137, 11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맞게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인덱스 함수만 써서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 로우놈으로 사용된 1이 나올 수 있도록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1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 매치 입력을 해주시고 탭, 자, 그리고 룩업 밸류 찾을 값은 배슬기겠죠. 배슬기 클릭해 주시고요. 콤마 찾을 범위는 이 이름 범위겠죠. 이름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0이라고 했습니다. 0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120이 나오는데, 자,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일단은 겉보기에는 값이 다 정확하게 입력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게 이 배슬기를 참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이터들을 참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고정시켜야 되는 거는 이 매치 함수의 룩업 어레이로 사용된 이 보라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배슬기를 참조해야 되는 이 이름, 이 빨간색 룩업 밸류죠. 이 두 개가 절대 참조로 사용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20셀에 입력된 이 매치 함수의 이 부분 룩업 밸류에서 F4를 눌러주시고요. 룩업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F4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쭉 채워주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셀들을 다 참조하고 있고, 이 셀에 맞게 데이터도 가져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행방향으로 데이터 구해보기는 반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여기 완성 시트에서 한번 수식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작성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가져올 때는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전체 범위 선택하신 이후에 수식 입력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엑셀 365 이상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C28셀에서 이 수식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만 눌러줘도 수식 완성되는 것, 이 부분만 주의해서 이 문제 4, 문제 5도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매치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vlookup 함수 대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에 인덱스 매치 함수 활용하기 시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처 할인율이 적혀져 있는 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정 판매 가격이 있는데, 이 확정 판매 가격에 거래처 할인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이 거래처 할인율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제품 단가와 거래처 할인율을 곱해서 이 제품 단가에서 할인된 가격을 뺀 확정 가격을 구할 건데요. 이 거래처 할인율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처가 있고 이렇게 할인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처들이 각각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거래처에 맞게 이 거래처 할인율을 가져오면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이 수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D5셀에 입력되는 함수식이고요. 우선 인덱스 함수 안에 우리가 매치 함수를 넣어서 중첩 함수를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5셀부터 I10셀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거래처 할인율에 이 할인율이 적혀져 있는 이 범위가 I5셀에서 I10셀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채우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거나 혹은 더블 클릭해서 채워줄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I5셀부터 I10셀은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단독 열로 들어간 범위이기 때문에 이 컬럼넘 같은 경우에는 0을 입력을 해줬고요. 여기 이 매치 함수는 로우넘 인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로우넘 인수 어떻게 구현되는지 매치 함수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우선 B5셀은 여기 이 거래처의 대응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찾을 범위는 H5셀부터 H10셀인데, 이 할인율 퍼센트가 적혀져 있는 이 옆에 범위가 H5부터 H10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 B5 대응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고 여기가 5가 나오겠죠. 5가 나오면은 4.0%를 가져올 수 있게끔 로우넘 인수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치 함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B5셀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우겐들을 채움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B5셀은 상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예제 파일로 돌아와서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인덱스 함수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콤마, 자, 어레이죠. 어레이 범위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콤마, 자, 로우넘이죠. 로우넘인데 대응은 여기 5번째니까 여기는 일단 5를 입력을 해주고, 콤마, 컬럼넘은 0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4.0이 가져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처 대응이 5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채워주면은 어쨌든 데이터는 맞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동화에 해당하는 데이터 2.8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로우넘 인수로 사용된 이 부분을 매치 함수로 바꿔서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5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매치 입력을 해주시고 탭, 자, 룩업 밸류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은 대응 B5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콤마, 룩업어레에 있는 찾을 범위죠. 찾을 범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H6셀부터 H10셀, 자, 콤마, 매치 타입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주고 괄호 닫아주시고요. 이 H6셀부터 H10셀까지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준 후에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D5셀의 채우겐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은 이렇게 동화에 해당하는 2.8, 삼흥에 해당하는 2.5, 그리고 SN에 해당하는 3.3, OK에 해당하는 3.2 이런 식으로 찾아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은 VLOOKUP 함수와 동일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인덱스 매치 함수의 장점은 VLOOKUP 함수는 항상 찾을 값이 가장 왼쪽 열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 매치 함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열이나 행 번호만 구해오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찾을 값이 있는 열 왼쪽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과 행,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VLOOKUP을 사용하고 언제 HLOOKUP을 사용하냐 이거랑 관계없이 인덱스 매치 함수는 열과 행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VLOOKUP, HLOOKUP 함수보다 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편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크로스탭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스탭 형식에서 이 제조사와 이 부품에 해당하는 이 제품 단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VLOOKUP 함수는 한 개의 찾을 값만 활용을 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을 활용하려면은 별도의 수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식마저도 이렇게 크로스탭 형식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크로스탭 형태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수식 입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어떻게 수식 입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인덱스 함수 마찬가지로 찾을 범위는 D4셀부터 D24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단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쪽에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D4셀부터 D24셀까지 절대 참조 형태로 입력을 해줬고요. 자, 여기 로우넘 같은 경우에는 매치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 단가도 단독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넘은 0을 입력을 해줬고요. 자, 이 매치 함수가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치가 있고요. 찾을 값이 1로 입력돼 있습니다. 1로 입력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찾을 범위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 배열 수식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 자체만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식은 이렇게 매치가 있고요. 찾을 숫자는 1이고, 자, 범위 1, 조건 1이 있고, 범위 2, 조건 2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화부터 대응까지 제조사 거래처가 있고요. 이 거래처에 해당하는 여기서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쌍이 조건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품명이 있는데 이 제품명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C4셀부터 C24셀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G5셀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 F5를 참조하는데 F5는 여기 프렌지 볼트가 됩니다. 이 프렌지 볼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쌍이 범위 2, 조건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B4셀부터 B24셀, 여기 거래처에 해당하는 이 범위겠죠. 여기서 동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논리식이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값이 곧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래처가 동화가 아닌 경우에는 논리가 false, 틀렸다, 다르다가 돼서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위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품명 C4셀부터 C24셀이 있는데 여기서 프렌지 볼트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true가 돼서 1이 되고 아닌 경우엔 0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치하는 위치를 1로 반환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둘을 곱했을 때 동화에 해당하는 프렌지 볼트는 1이 되겠죠. 반면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처가 0이라고 하면 0 곱하기 1은 0이고, 반대로 이 제품명이 프렌지 볼트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돼도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0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아닐 경우에는 0 곱하기 0이니까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거래처가 동화이고 제품명이 프렌지 볼트인 위치를 1로 반환을 해주고, 이 1이 매치 찾을 값이죠. 이 1이 되었을 때 이 위치를 이 인덱스 함수의 로우넘 위치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치 함수의 매치 타입 인수는 0을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이렇게 쪼개서 확인해 보면은 B4셀부터 B24셀, 여기 거래처에 해당하는 범위 1이겠죠. 범위 1이 조건 1, 동화에 해당하는 경우에 1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 제품명 C4셀부터 C24셀이죠. 이 제품명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F5, 프렌지 볼트와 일치하는 경우에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1과 1의 위치가 1이 되면은 이 위치 로우넘 인수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반환을 해주는데, 자, 그래서 수식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은, 자, 아까 확인을 했었죠. 이 거래처 범위에서 동화에 해당하는 위치, 그리고 제품명에서 프렌지 볼트에 해당하는 위치를 이 엑셀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논리식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될 텐데요. 자, 동화에서부터 쭉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동화, 여기 첫 번째 위치가 있고요. 여기 여섯 번째 위치가 있는데 여기 1, 2, 3, 4, 5, 6에서 동화에 해당하는 위치는 1로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될 거고요. 제품명도 마찬가지로 논리식에서 프렌지 볼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쭉 확인해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쭉 갔을 때 여기 첫 번째 프렌지 볼트가 있으니까 여기도 1이 반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출력이 되는 위치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동화지만 이 위치죠. 여기 제품명은 육각 볼트이기 때문에 프렌지 볼트와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는 0이 반환이 되고, 당연히 이 두 개를 곱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true를 곱했을 때 위치 첫 번째죠. 이 첫 번째 위치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맞아도 이 곱했을 때 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들은 다른 false가 뜬 거랑 똑같이 0으로 반환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엑셀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동적 배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파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등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인덱스죠. 인덱스 입력을 해주시고, 자, 어레이는 여기 제품 단가에 해당하는 이 범위입니다.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F4를 눌러서 절대참조 형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콤마 입력하시고, 자, 로우넘인데 여기는 우선 1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매치 함수가 찾을 값이 1이기 때문에 일단 1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컬럼넘 같은 경우에는 단독 열이니까 여기는 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100이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로우넘 인수로 사용된 이 1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매치 입력을 해주시고요. 탭 눌러주시고, 자, 룩업 밸류 찾을 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1 입력을 해주시고, 콤마, 자, 룩업 밸류죠. 룩업 밸류인데 거래처에 해당하는, 자, 공식이 범위 1 등호 조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 1이죠. 자, 거래처에 해당하는 이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등호 입력해 주시고 동화가 될 거고요. 괄호 닫고, 자, 곱하기를 입력을 해주시고 범위 2 등호 조건 2입니다. 자, 범위 2는 제품명에 해당하는 이 범위가 될 거고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 프렌지 볼트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 조건 1과 조건 2를 괄호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괄호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 괄호 닫아 주시고요. 여기 괄호 입력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괄호 닫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등호 입력돼 있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매치 함수 1과 일치하는 값이 찾아져야 됩니다. 찾아져야 되고, 자, 매치 타입은 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매치 함수는 여기서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괄호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엔터를 눌러보면은 똑같이 81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여기는 절대 참조 형식으로 F4, 여기도 절대 참조 형식으로 F4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쭉 채웠을 때 전부 다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채움에 따라 가지고 여기 참조하는 이 동화 프렌지 볼트, 여기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채움에 따라서 상대 참조율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전부 다 틀어져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 동화에 해당하는 G4셀은 이렇게 열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행방향은 고정이 돼야겠죠. 이 사행에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F4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눌러가지고 행은 고정을 해주고요. 이 F5 같은 경우에는 프렌지 볼트인데 여기는 반대로 이 열방향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은 고정을 해주고, 행은 채우기 핸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프렌지 볼트부터 I 볼트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이 F 부분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핸들을 다시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각각의 거래처와 제품명에 해당하는 값들이 전부 가져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NA 에러 같은 경우에는 삼응에 해당하는 프렌지 볼트가 없고 SN에 해당하는 육각 볼트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리를 해주시려면은 이 인덱스 매치 함수 수식 전체를 이렇게 if 에러로 묶어주시고요. value는 이 수식을 활용을 해주시고, value if 에러는 이렇게 큰 더블 편만 입력해서 없음으로 나오게 채우기 핸들 채워주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난 부분은 빈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응용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크로스탭 데이터에서 역순으로 제품 단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성 탭에 보시면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배열 수식이 아니라 행과 열방향, 아까 앞에서도 실습을 했죠. 이 행과 열방향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성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직접 실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인덱스 매치 함수 그리고 오프셋 함수까지 같이 통합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배워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단독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VLOOKUP 대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크로스탭 데이터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반대로 역순으로 크로스탭 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한번 학습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자, 인덱스 매치 함수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는 조건을 세 가지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에어리어 넘까지 활용해가지고 두 가지 표 범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모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덱스 매치 함수 이렇게 쪼개서 학습을 해보시고요. 인덱스 함수 입력하실 때는 로우넘과 컬럼넘 인수에 미리 한번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거를 매치 함수로 바꿔서 입력해보시는 방법을 활용해보시면은 이 인덱스 매치 함수 중첩 사용할 때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인덱스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적 데이터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워두시면은 엑셀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올라갔다는 능력이 아마 확 느껴지시게 될 텐데, 인덱스 매치 함수 엑셀 다루시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영상 시청하시고 예제 파일 활용해가지고 실습해 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2차원표 역순까지 한번 실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